저자 사이토 다카시가 윌레 생각했던 책 제목은 숙달의 비결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번 터득하면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 요령을 알면 매사에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감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떠한 활동을 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 인류로 올라설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사이토 다카시는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란 무엇인가? 리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그리고 내용 전반에 걸쳐 그 답을 알려준다. 숙달의 보편적 원리란 기본기를 다져주는 세 가지 힘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힘이란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함이다. 세 가지 힘을 기르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힙한 방법을 찾아내고 자기 경험과 특기를 적절히 조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저자가 생각하는 인류의 조건이었다. 첫째, 훔치는 힘. 훔치는 힘은 모방과 연습을 기초로 한다. 전문가 또는 롤모델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낼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무엇을 훔칠 수 있으려면 몸소 체험하며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단 훔치는 힘은 상대의 장점을 훔치려는 간절한 의지와 나만의 목적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다. 둘째, 요약하는 힘. 요약의 기본은 행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버린다고 해서 무작정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핵심 속에 어떤 형태로든 녹여 버려지는 요소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요약이 가장 이상적인 요약이다. 요약하는 힘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과도 같다. 요약하는 힘은 요약하자면이라는 작은 말습관 하나지만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요약하는 습관을 기르면 시간 화보는 물론이고 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어면 분야에서든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말과 생각을 하나의 핵심 단어로 표현하는 요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요약해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된다.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효율적인 일처리에 아주 효과적이다. 인생 자체가 아주 간명해지는 것이다. 셋째, 추진하는 힘. 추진하는 힘은 실행력을 뜻한다. 잘 잘 요약해봤자 추진하는 힘이 약하면 무용지물이다. 추진하는 힘은 자기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궤적 모두를 포함한다. 추진하는 힘을 기를 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어떤 분야든 숙달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습하고 양적인 충족이 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 힘 모두 인상적이 있다. 요즘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정보량이 많아지는 시대에선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비운 후 지식을 훔쳐야 하고 빠르게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요약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힘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틀림없이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이라 공감한다. 이 세 가지 힘을 키우는데 가장 적합한 습관이 떠올랐다. 바로 서평쓰기 습관이다. 모든 책에는 거시적으로 저자의 인생과 경험, 통찰 등이 압축되어 있다. 미시적으로는 저자의 생각과 노하우, 지식 등이 담겨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최소의 노력으로 이것들을 훔치는 행위와 같다. 독서는 그 자체로 훔치는 힘을 키워준다. 독서 후 서평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요약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책 한 권을 한 편이 짧은 서평으로 표현하려면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자고로 독서란 읽고 쓰고 실천까지 이어져야 마무리되는 법이다.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일본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성공을 거머쥔 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류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그 조건을 탐구한다. 인류의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며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프롤로그 제1장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 가지의 힘.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기술화하라. 훔치는 힘. 한 프로 야구 선수의 아이디어 기술을 훔치기 위한 전제. 기술을 훔치는 힘과 모방의 차이 암묵지와 형식지의 순환. 문과와 이과의 대립을 뛰어넘어 기초 능력은 공통분모다. 중요도를 의식하라. 요약하는 힘의 기본 2:8 공식 관심으로 이루어진 자석을 만들어라. 제2장 스포츠로 두뇌를 단련하라.
심오한 스포츠의 세계 축소판을 통해 연습하기. 기술화의 요령 하스미 시게이코는 고다르에게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리더의 코멘트 능력 최고의 시절을 되찾다. 틀과 오류 이견 의견. 기술과 상상력. 제3장 동경을 동경하는 마음. 자기만의 스타일로 변형 버릇의 기술화. 사카구치 안고의 이야기 스타일은 일관된 변형이다. 무나카타 시코의 꿈 스타일의 계보를 의식하는 습관.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한 것. 흑막의 정치가 조제프 푸제. 비온 보그와 존 맥켄로. 혼다를 이룩한 창조적 관계. 시로야마 사부로의 판단. 제사장 숙달론의 기본서 쓰레지 레구사. 나무 타기의 달인 징조를 읽는 힘. 에너지의 집중도의 달인 체험. 숙달론의 교과서를 찾는 습관 격언하의 효용. 제5장 신체 감각을 기술화하라. 두뇌를 단련하는 유아교육. 의식의 조각을 늘려라.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 내 머릿속에는 몇 명의 작업자가 깨어 있을까? 감동은 의미의 충만함에서 온다. 댄서는 무심하다. 의식의 밀도와 속도의 관계. 나무의 촉감을 전하는 기술. 데루스 우잘라의 기술로서의 감각. 합리적 애니미즘. 감성의 폭을 넓혀나가는 용기. 제6장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타일 만들기. 스타일은 존재감을 낳는다. 스타일의 그릇을 키워라. 소설을 쓰는데 왜 달려야 하는가? 집중력과 지속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몰입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들어라. 모든 것을 교차한다는 것에 대하여. 리듬이 몸에 스미게 하라. 동양의 전통 호흡법. 책에서는 주요 메시지를 다양하게 전달하는데 그중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첫 번째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진정한 인류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핵심 역량 집중으로 성공한 이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시켰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학습이 주요한데 지식이나 기술의 속도와 관계없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인류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죠.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인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자신의 특기를 찾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선제되어야 한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에 능숙해진다는 의미를 넘어 당신의 인생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숙달에 이르는 비결이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파악하려는 의식을 갖는 것, 그 행위 자체라 말할 수 있다. 표면적인 퍼포먼스를 흉내내기에만 급급한 것은 모방에 불과할 뿐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인지하여 자기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 또는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시킴으로써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전히 기술을 훔칠 수 있는 것이다. 호리에 이치노 교수는 이 세 가지 힘이 기업체와 같은 일반 회사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를 익히는 단계에서는 상사나 선배 직원의 비법을 훔치는 힘이 필수적이고 여러 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중간 관리직이 되면 조직을 활성화하는 추진하는 힘이 필요하며 상급 관리자가 되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진행하기보다 부하 직원들의 업무에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요약 및 코멘트하는 힘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남겼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버린다고 해서 무작정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핵심 속에 어떤 형태로든 녹여 버려지는 요소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요약이 가장 이상적인 요약이다. 요약력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회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형식적인 보고에 할애하느라 정작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사항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식력을 다져가는 것이야말로 숙달의 비결이다. 이 인식력은 마치 손쉽게 배우를 바꿀 수 있는 현미경이나 망원경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을 쥘 때나 던질 때의 팔꿈치와 손목의 관계를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이다. 반면에 특정 기술이 자신의 전체 경기 스타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다.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넘나들며 배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목적하는 기술을 찾아내고 그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일을 보편적인 숙달 원리의 중심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히 개성을 예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이라는 개념은 자신이 어떤 계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본인 스스로 어느 계보의 후계자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 이것을 계보의식이라 부른다면 이 계보의식이야말로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다.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갈 때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가리켜 선행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본인의 선행자를 찾겠다는 문제의식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바로 숙달의 비결이다.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은 일정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찾아온다.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는 시간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요령이 손에 잡히는 것이다. 기껏 긴 시간 연습을 했어도 집중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요령이 몸에 배는 순간은 찾아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필요한 과제를 명확히 하고 본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스타일 구축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본격적으로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하는 방법이다. 본인의 신체적 특성을 무시한 채 그 영역의 고유한 기술을 몸에 익히면 막상 영역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애써 익힌 그 기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신체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방식대로 일관된 변형 스타일을 통해 제대로 익혀두면 그 변형은 다른 영역의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지의 영역을 마주할 때 나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임하는 경우와 불안감을 느끼며 임하는 경우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 말은 근거 없이 자신감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영역에도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중심이 명확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류를 꿈꾸는가? 그렇다면 사이토 다카시가 이야기하는 3가지 힘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힘을 키울 자신만의 성장 습관을 찾아보시길 바란다. 이번 책은 자기계발 바이블을 표방하지만 흔한 자기계발 실용서 느낌은 아니다. 오히려 입문서적에 가깝다. 사이토 다카시는 인류의 조건을 풀어내면서 뇌과학, 스포츠, 역사, 문학, 교육 분야 등 폭넓은 이야기를 접목시킨다. 직접적인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는 자기계발 도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읽는데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 책의 시사점은 각 분야에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력이나 운이 아닌 깊이 있는 내면의 성찰과 자신만의 강점을 꾸준히 개발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바탕으로 연마되는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